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회사를 그만두고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먹고 살기 참 힘들고 할 만한 일도 별로 없어서 요즘엔 야간 택배 상하차 일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밤새도록 일을 하고 후들거리는 팔다리로 간신히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깼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낮 시간에 저를 찾아올 사람이 없어서 그냥 무시하고 잤어요. 한동안 울리던 초인종 소리도 시간이 지나니 안 들려서 다시 자고 있었죠. 하지만 또 잠들만 하면 초인종이 울려서 잠이 다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빌라에 사이비 종교 전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이번에도 그런 사람들인 줄 알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가만 안 두겠다는 생각으로 옷 갈아입고 나가면서 누구냐고 소리 질렀더니 가스 점검하러 온 아줌마라고 합니다. 갑자기 화가 난 게 민망해서 얼른 열어들었어요. 나이는 40대 초반이나 중반으로 보였는데 완전 아줌마 같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 보였고 청바지에 카라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도 골반이며 상반부의 볼륨이 상당히 보였습니다. 아줌마치고 키도 크고 얼굴도 귀염상이고 전체적으로 느낌이 괜찮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여자를 제대로 만난 적이 없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잠이 확 깨더라고요. 아줌마는 가스 점검해야 하니까 집에 좀 들어간다고 하면서 우리 집으로 들어왔고 주방과 보일러실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뒷모습을 보니까 골반이 엄청나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안 그래도 자다가 여자 만나는 꿈을 꿔서 한참 예민해져 있었는데 눈앞에 이렇게 여성스럽고 예쁜 아줌마가 있으니까 꿈인지 생신지 구별이 안 갈 정도였습니다. 좁은 집이었지만 아줌마 가는 대로 졸졸 따라다녔어요. 뭐라고 말이라도 한번 걸어보고 싶었는데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계셔서 말 걸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남편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예쁜 아줌마를 가스 점검 일을 하게 만드는 남편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저같이 남자 혼자 사는 집에 들락날락 거리는 일인데 어떤 남자가 이런 아줌마를 보면서 흑심을 품지 않겠습니까? 30대인 저조차도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데 혼자 사는 아저씨들 같은 경우에는 정신 못 차리고 들이댈 게 뻔한 상황이었어요. 아줌마가 가스 점검하러 보일러실이 있는 작은 베란다로 나갔고 저도 같이 나갔어요. 우리 집 베란다가 정말 있으나 마나 할 정도로 작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서 있기엔 너무나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아줌마가 살짝 저를 의식하고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약간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말을 걸었어요. 가스 점검하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집에 없을 때도 많으니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은데. 아줌마가 보일러실을 보다 말고 저를 쳐다보면서 살짝 웃었어요.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다 힘들지. 예쁜 여사님 보면서 혼자 사는 남자들이 많이 짓궂게 굴 것 같은데 힘드시겠어요. 그런 분들이 가끔 있긴 해요. 제가 공감하고 들어주는 척을 했더니 아줌마는 신나서 이야기했어요. 어떤 남자는 연락처 달라고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담당 구역을 바꾼 적도 있고 어떤 아저씨는 갑자기 자기를 보고는 우통 까고 달려드는 바람에 소리 지르면서 도망간 적도 있다고요.
저는 아줌마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 잠깐 이야기 나누면서도 점점 더 아줌마에게 호감이 가고 눈을 뗄 수 없더라고요. 말하는 모습도 예쁘고 살짝살짝 나를 한 번씩 돌아보며 웃을 때는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바람에 정신 차릴 수가 없었어요. 제 또래 여자들이나 연하에게서 느낄 수 없는 원숙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동네 아저씨들이 이 아줌마에게 환장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근데 여사님이 너무 이쁘셔서 다들 가만히 안 놔둘 것 같아요. 되게 고우세요. 아줌마에게 정말 예쁘다고 아줌마가 예뻐서 남자들이 더 들이대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더니 순진한 표정으로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아휴, 농담도 잘하셔요. 저같이 늙은 사람이 이쁘긴 뭐가 이뻐요. 저보다 이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줌마는 예쁘긴 뭐가 예쁘냐고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얼굴은 좋다는 듯 웃고 있는 걸 보니 꽤나 예쁘다는 말이 마음에 든 것 같았습니다. 한참 점검을 하고 제가 따라다니면서 계속 말을 걸었고 그 짧은 시간에 서로 이름도 알고 나이까지 주고받았어요. 아줌마가 저보다 나이가 8살이 많더라고요. 솔직히 그 정도 나이면 누나라고 불러도 될 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덧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점검이 끝나고 아쉽지만 아줌마가 인사를 하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아줌마도 살짝 아쉬운 눈치였고 저도 그대로 보내긴 싫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내밀면서 앞으로 계속 연락해도 되냐고 물었는데 역시나 아줌마도 웃으면서 제 핸드폰에 번호를 찍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 참, 나이 먹은 아줌마가 뭐가 좋다고 번호까지 물어보고 기분이 좋네 라고 하면서 웃길래 저는 예쁜 미소에 저도 모르게 달려가서 아줌마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지 손으로 저를 막으려다가 10초도 지나지 않아서 저를 끌어안더니 더 세게 저를 끌어당겼어요. 우리 집에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줌마도 제게 호감이 생겼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집 현관 앞에서 5분 정도의 짧은 키스를 나눴습니다. 자기야, 일단 나 일해야 해서 가봐야 해. 이따 연락하자. 라고 하고 아줌마는 우리 집에서 나가버렸고 저는 여운이 너무 남아서 아쉬웠지만 일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에서 만족해야 했어요. 혼자 집에서 일해도 되는 건지 계속 고민했어요. 아줌마가 예쁘고 몸매도 좋았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유부녀를 만나본 적은 없거든요. 연상도 만나본 적 없었고 단순히 여자친구 없으니까 심심풀이로 아줌마에게 끌리는 게 아닐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심심풀이건 뭐건 무슨 상관이겠냐는 거예요. 아줌마가 제게 반해서 남편 버리고 저와 결혼한다고 달려들 것도 아닐 것이고 그냥 가끔 아줌마와 데이트하면서 서로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되는 거 아닐까 싶더라고요. 요즘 다들 결혼한 사람도 애인 하나씩은 두고 산다는데 제가 아줌마 숨겨둔 애인이라고 생각하니 못할 질도 아니더라고요. 아줌마는 그날 오후에 퇴근하고 만나자고 했지만 제가 밤에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볼 수는 없었어요. 주말에 약속을 잡고 시내 번화가에서 만났습니다. 아줌마가 작정을 하고 온 건지 짧은 원피스를 입고 나왔는데 가스 점검하러 왔을 때도 몸매 좋고 예쁘다는 생각이었는데 그날은 진짜 예쁘더라고요. 나이도 더 어려 보이고 같이 팔짱 끼고 걸어 다녀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데이트로 어디 갈까 고민했지만 우리 둘이 갈 곳은 뻔했습니다. 1차로 밥 먹으면서 간단하게 술 한 잔씩 걸치고 초저녁이었지만 맥주 한 캔씩 사서 바로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날 못다한 키스를 진하게 나누었습니다.
같이 더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아줌마가 9시 전에 집에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고 나왔다길래 너무 늦지 않게 택시 태워 돌려보냈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계속 연락을 하고 있어요. 가끔 낮에 아줌마가 일하다가 이 근처에 오면 우리 집에 들렸다가 갈 때도 있고 서로 쉬는 날 만나면 데이트도 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연상연하 커플 정도로 보일 거예요. 그만큼 아줌마가 젊어 보이고 예쁘기 때문에 같이 다녀도 창피하지 않습니다. 아줌마의 남편에게 솔직히 미안한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남편이 잘했다면 이 아줌마가 한눈을 파는 일도 없었을 텐데 전부 아저씨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외로운 아줌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뿐이니까요. 언제까지 안 걸리고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서로 간에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지금처럼 만나서 즐겁게 놀 수 있는 관계로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한 회원님과 있었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헬스장은 젊은 고객층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트레이너들도 정말 몸 좋고 외모도 준수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남자들도 많았지만 여자분들도 PT를 받으러 많이 오고는 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형이 있는데 개인 PT를 하다 회원이랑 눈이 맞아 한 6개월 정도 사귀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 여자에게 헤어지자고 얘기하고 헤어졌는데 그 여자분은 못 헤어진다며 형을 붙잡았었나 봐요. 근데 형은 그 여자를 외면하고 연락을 끊었더니 그 여자가 앙심을 품었는지 저희 카페며 커뮤니티 같은 곳에 악의적인 글을 써서 영업장에 타격이 좀 있었습니다. 그 형은 사장님한테도 그렇고 저희한테도 많이 미안해했어요. 괜히 사람 잘못 만나서 민폐 끼친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똥 밟았다고 생각하라고 했고 앞으로는 다들 회원님들이랑 사적인 관계는 자제하라고 했어요. 다들 너무 친하게 대하기보다는 조금 거리를 두며 회원 관리를 했습니다.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여자분이 개인 PT 등록을 하러 왔어요. 제가 응대를 했고 상담을 하고 회원 등록을 했습니다. 평소 허리가 안 좋고 근육량이 없어 체력도 많이 딸리고 그래서 운동을 해보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지목해서 저에게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여리한 몸매에 예쁜 얼굴로 완전 제 스타일이어서 제가 알려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얼마 전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괜히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회원님께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짜고 몸 컨디션 회복 위주로 일단 진행을 했습니다. 운동을 따로 해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처음 치고는 나름 잘 따라오더라고요.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니 기분이 좋은지 활짝 웃는데 미소가 너무 예뻤어요. 주변을 환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를 알려주면 이것저것 더 물어보며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이뻐 보이더라고요. 선생님, 자세를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요. 허리 좀 더 펴고 앉아볼게요. 저는 그런 그녀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저를 어필하고 싶었지만 참고 그냥 사무적으로 대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일찍 끝나시면 저녁 드시러 가실래요? 제가 살게요. 너무 잘 알려주셔서 감사해서요. 아, 어쩌죠? 제가 약속이 있어서 죄송해요. 아, 약속이 있으시구나.
어쩔 수 없죠, 뭐. 일단 알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저는 저녁에 술까지 마시자고 하고 싶었지만 약속이 있다는 핑계로 끊어냈습니다. 그렇게 한 2주 정도 되었을 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회원님을 봐주고 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혹시 개인적으로 따로 나와서도 봐주시나요? 보통 센터에서만 관리해드리고 따로 외부에서 봐드리진 않죠. 아, 그래요? 실은 제가 이번에 이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업무 적응하고 그러느라 시간 맞춰 오기가 힘들 것 같아서요. 쌤만 괜찮으시면 저희 집으로 와서 혹시 봐주실 수 있나 하고요. 그녀는 토끼 같은 눈을 하고 저를 쳐다보며 물어봤어요. 집으로 나를 부르는 게 혹시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가? 괜히 설레더라고요. 자꾸 제게 먼저 밥을 먹자고 한다던가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자기 집으로 나를 부르는데 도저히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아, 그럼 주 1회는 시간이 될 것 같긴 한데. 정말요? 주 1회도 괜찮아요. 쌤이 봐주셔서 저 진짜 많이 좋아졌거든요. 대신 센터에는 절대 비밀로 하셔야 돼요. 그럼요. 절대 얘기 안 할게요. 감사해요. 그렇게 저는 그녀의 집으로 가서 그녀를 봐주기로 했습니다. 처음 그녀의 집을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알려준 주소로 갔더니 센터에 올 때보다 더 몸매를 드러내는 옷을 입고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오셨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 번 봐온 얼굴이지만 이렇게 집에서 보니 또 색다르더라고요. 그녀는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업을 했고 저도 평소보다 더 과감하게 터치를 하며 그녀의 자세를 봐주었습니다. 쌤, 저 이게 잘 안 되는데 뒤에서 좀 눌러주실 수 있어요? 그녀는 자세가 제대로 안 잡힌다며 뒤쪽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뒤에서 밀착해서 그녀의 자세를 잡아주었어요. 쌤, 혹시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혹시 이성한테 별 관심이 없으세요? 네? 아니요, 완전 많은데요. 그럼 제가 별로 이성으로 안 느껴지시는 건가? 아니요, 완전 느껴집니다. 근데 왜 반응이 없어요? 내가 지방까지 불렀는데. 아, 그게 센터에 얼마 전에 일이 있었어서 회원님들이랑 거리를 두라고 그래서. 저 이제 거기 회원 아니니까 그럼 괜찮은 거 아니에요? 저를 또 빤히 쳐다보는 그녀를 보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겠더라고요. 운동한다고 땀을 많이 흘렸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다가가서 입을 맞추었고 끈적함을 느끼며 우리는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녀와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난 후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처음부터 제게 관심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와서 1일권으로 운동을 했었는데 저를 보고 마음에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 인스타를 계속 보다가 제 사진에 여자들 댓글이 많길래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먼저 용기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은 하지도 못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먼저 용기를 내서 다가와준 그녀가 고맙더라고요. 그녀에게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도 몇 번 더 만남을 가져보고 사귀던지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보통 운동할 때만 봐왔지 따로 나가서 밥 한 번을 안 먹어봤으니까요. 괜히 그 형처럼 될까 몇 번이라도 만나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난 후 진지하게 만날지 생각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 이후로 그녀와 따로 데이트도 몇 번 했고 계속해서 주 1회
그녀 집으로 가서 운동도 알려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녀 집에서 운동보다 다른 걸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만날수록 서로 잘 맞고 괜찮았습니다. 한 달 정도를 만나고 나서 그녀와 정식으로 만남을 가졌고 지금까지도 잘 만나고 있습니다. 그녀는 운동은 뒷전이고 저와 뜨거운 시간을 보내느라 안달나 있어요. 매일 만나기만 하면 얼른 해달라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 그녀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아직 센터에는 사귀는 걸 비밀로 하고 있는데 빨리 사람들한테 여자친구 있는 거 알리라고 난리네요. 그녀의 용기로 인해 그녀를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다들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기 내보세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향에서 올라와 서울에 혼자 자취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돈도 없고 조금 낡은 연립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어요. 얼마나 집이 오래되었는지 다 낡고 시설도 별로지만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그냥 저냥 살만합니다.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 보통은 젊은 사람들이나 근처 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근처가 서울에서 유명한 유흥가랑 가깝기 때문에 아마 이곳에도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보통 오후에 출근하고 새벽에 술 취해서 들어오는 여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이쁜 여자들도 있었고 아닌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가 여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한눈 팔지 않고 조용히 살았어요. 그런데 저희 바로 옆집에 사는 한 아줌마는 예외였습니다. 누님인지 아줌마인지 나이는 4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가족들도 없었고 혼자 살고 있더라고요. 첫 인상은 젊었을 때는 꽤 예뻤겠다 싶기도 했지만 어차피 저와는 친해질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집 앞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는데 그날 이후 아줌마가 성격이 좋은 건지 쉬는 날에 낮에 집에서 자고 있으면 문을 두드리고 찾아와서 반찬도 나눠주고 과자도 가져다 주더라고요. 자기 동생 같다면서 친해지고 싶다는데 별로 땡기진 않았지만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우면 옆집 남자한테 이렇게 하겠나 싶어서 그냥 적당히 친하게 지냈어요. 보통 옆집 여자는 밤에 일을 하는 건지 오후 5시면 집에서 나갔고 가끔 새벽에 우리 집과 자기 집을 착각해서 문을 열라고 주사를 부린 적도 있어요. 한 번은 새벽 4시에 문을 하도 두들기길래 열어줬더니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와서 방바닥에 쓰러져서 자더라고요. 아줌마 집에 가서 자라고 흔들어서 깨웠지만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정신도 못 차리고 일어나지 못하길래 그냥 이불 덮어주고 아침에 깰 때까지 그대로 뒀습니다. 제가 출근 준비할 때까지 그대로 자더라고요. 그 아줌마를 보고 있으니 뭔가 혼자서 힘들게 사는 게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아서 그 뒤로는 저도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남편도 없었고 다른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기도 그렇더라고요. 어차피 저도 서울에서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서로 이웃사촌끼리 도와주면서 잘 지내야겠다 생각하는 정도였습니다. 나이에 비해 꽤나 예쁜 외모였고 몸매도 좋았어요.
아주 날씬하고 슬림한 타입은 아니었지만 살집이 조금 있어도 볼륨감 있고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건강미 넘치는 몸매였어요. 저도 남자라서 그런 아줌마에게 여자로 끌린 적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어차피 여자친구도 있었고 나이 차이도 제법 있었기 때문에 아줌마를 어떻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좋은 이웃사촌으로 잘 지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집에서 혼자 우통을 벗고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여름이라서 여자친구와 바닷가나 수영장에 놀러 가려면 몸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요즘엔 운동에 한참 빠져 있었어요. 집이 좁고 에어컨도 없어 덥기 때문에 우통 벗고 한참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옆집 아줌마인데 집에 연장이 없다고 망치나 드라이버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운동하던 그대로 우통을 벗은 채 드라이버를 빌려줬죠. 그런데 제가 평소에 회사 출근하면서 셔츠를 입거나 편하게 커다란 티셔츠를 입기 때문에 몸이 드러나 보이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제 몸에 근육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아줌마가 저를 보는 눈빛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아줌마를 보내놓고 혼자서 계속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10분 뒤 다시 찾아와서 자기가 혼자 잘 못하겠다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우통을 벗은 채로 드라이버를 빌려줬을 때부터 아줌마가 저를 집으로 부를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어요. 요즘 많이 친해지기도 했고 평소에 아줌마는 저보다 훨씬 외로워 보였으니까요. 아무튼 저는 운동하던 그대로 우통을 깐 채로 아줌마의 집으로 갔어요. 작은 선반을 조립하는데 나사 몇 개만 조이고 조립하면 될 정도로 간단한 일이었죠. 공구만 있다면 어린아이라도 할 수 있는 쉬운 일인데 굳이 제게 도와달라고 부른 이유를 알 것만 같았어요. 그 증거로 제가 일을 하는 내내 아줌마는 제 옆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어머,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였어? 별거 아닌 일에도 놀라는 척하며 제 팔뚝을 치고는 했어요. 저도 딱히 기분이 나쁜 건 아니라서 아줌마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협조했습니다. 선반 조립은 10분도 안 걸려서 끝낼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일부러 천천히 30분이 넘게 하면서 그 쫄깃한 긴장감을 즐기고 있었어요. 이미 아줌마는 제게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이었고 저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아줌마를 가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선반 조립만 천천히 다 끝내두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워낙 스타일 좋고 예쁜 아줌마라서 한번 같이 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남자가 너무 쉬우면 재미없으니까 일부러 더 애를 태울 심산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로 아줌마는 우리 집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뻔질나게 드나들었습니다. 반찬 나눠 먹자면서 오기도 하고 어느 날은 과일을 가져오기도 하고 밤에 잠이 안 온다면서 맥주캔을 들고 집으로 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쉽게 아줌마에게 응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꾸 애태우고 애태우다 보면 아줌마가 먼저 더 이상 못 참고 달려들 것이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3월이라 아직 아침 저녁으로 쌀쌀할 때였습니다. 쉬는 날인데 여자친구는 본가에 잠깐 갈 일이 있어서 저는 혼자 집에서 편하게 게임도 하고 배달 음식도 시켜 먹으면서 쉬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옆집 아줌마가 저녁 같이 먹자고 하거나 산책이라도 같이 나가자면서 귀찮게 했을 텐데 그날따라 조용하더라고요. 이제는 포기했나 싶어서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결국 그날 밤이 아줌마에게는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저녁 8시가 조금 넘어서 저는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있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아줌마였어요. 총각, 미안한데
우리 집 보일러가 고장났는지 뜨거운 물이 안 나와. 당장 씻어야 하는데 혹시 샤워 좀 해도 될까? 저는 속으로 이 아줌마가 진짜 작정했구나 싶어서 웃음이 터질 뻔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면서 들어와서 씻으라고 했죠. 네, 들어오세요. 저희 집은 뜨거운 물 아주 잘 나와요. 그렇게 밖에서 TV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줌마가 씻고 나오더니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대충 묶어 올리고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총각도 혼자 있으면서 외로울 텐데 어떻게 참는 거야? 딱히 참고 있었던 건 아니었고 저도 이런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줌마가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던지고 제게 고백하는 걸요. 요즘 너무 외로워 죽겠다는 말로 시작한 아줌마의 말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의 제게 애원하듯 들렸어요. 더는 못 참겠다는 듯이 제게 달려들어서 키스를 퍼부었고 저도 그때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 아줌마는 알아들었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애가 탔는지 알아? 왜 이리 짓궂어? 아줌마 그런 모습이 귀여워서요. 아줌마는 그동안 오래 참아온 것만큼 그 뒤로 매일같이 우리 집을 드나들었고 정말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던 건지 저를 가만 놔두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아줌마가 싫지는 않았어요. 연륜 있는 아줌마는 어린 여자친구와는 다르게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뭘 하지 않아도 저를 충분히 만족시켜 주었어요. 사귀는 사이는 아니지만 여자친구가 없을 때 가까이 두고 즐기기에 아주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언제든지 전화 한 통만 하면 바로 옆집에서 뛰어올 거예요. 정상적인 관계는 당연히 아니지만 우리 둘만 알면 아무런 문제될 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자친구에게는 물론 비밀이고 아줌마가 질투할 수도 있으니 당분간은 여자친구를 집에 불러오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어요. 언제까지나 이런 즐거운 관계를 서로 유지하려면 조심해야죠.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